건희쌤의 그거 봤어?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저는 한국어쌤 건이라고 합니다. 그거 봤어? 팟캐스트 호스트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가장 재밌고 가장 엄선된 작품들만 모아서 소개하는 K-Universe 팟캐스트입니다. 자, 오늘 그거 봤어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왔을까요? This is one of my best of best TV shows ever. 옆집 친구의 이야기처럼 친근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묵직한 드라마. 여러분, 이 드라마 꼭 보세요. 저 믿고 한번 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K-Universe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나의 해방일지 In English, My Liberation Notes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희쌤과 함께하는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의 해방일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영화 평점 사이트인 IMDb에서 8.6점, 로튼 토마토에서 무려 100%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죠. 드라마가 끝난 후 3주가 지났음에도 넷플릭스 한국 프로그램 순위 1위를 꾸준히 유지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시즌 4가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국가가 한국이었는데 나의 해방일지가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럼 우선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줄거리부터 알려드릴게요. Here's a summary of My Liberation Notes.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지만 늘 2시간 가까이 출퇴근해야 하는 서러운 경기도민 염간의 3남매. 서로 만날 때마다 으르렁대지만 또 가장 의지하고 믿고 있는 가족 식구들입니다. 염창이는 헤어진 여친의 한마디에 심장이 찔리듯 아파하고 염기정은 해가 지날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점점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생각이 많았던 연미정은 전 남친의 빚을 떠안게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왜 이렇게 이들을 못살게 구는 것일까요? 때로는 동료지만 때로는 원수 같은 주위 사람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갈까?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에 나와 싸우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3남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3남매는 꼬여버린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드라마, 연출, 각본, 연기, 그리고 OST까지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봤어가 본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하나, 경기도와 서울. 드라마는 1화부터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의 저녁을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회식 자리를 뜨고 회사 동료가 맛집을 같이 가자는데도 주인공 미정은 계속 망설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만 쳐다봅니다. 게다가 마지막 택시를 타는데 3명이 다 같이 한 차를 타면서 어느 시골로 이동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도시입니다. 위로는 연천, 포천까지 뻗어 있고 아래로는 평택까지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 왼쪽으로 인천이 있는 것을 빼고는 죄다 서울 주변이 경기도 땅입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넓고 서울을 감싸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쪽 끝에서 아래쪽 끝까지 가려면 차로 무려 3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오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막차 시간을 놓치면 갈 수 있는 차편이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늘 회식을 하면서도 막차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늘 가까울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삼남매는 자신들이 경기도에 사는 걸 매일 불평합니다. 서울이 계란 노른자라면 경기도에 사는 건 흰자에 사는 거나 다름없다면서요. 경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요즘 세상에 자동차, 지하철, 대중교통이 다 있는데 좀 멀다고 투덜투덜 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런 말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경기도 바로 밑에 있는 충청도에 산다고 하면 와, 아주 먼 곳에 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경기도에 산다고 하면 에이, 서울 코앞이네 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한국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도가 어떤 위치인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경기도민의 삶을 고달프다고 하는지 말이죠. 경기도민을 위로하는 드라마, 서울이 아닌 경기도이기 때문에 더 애틋해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 2.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드라마를 보는 내내 든 한 가지 생각이 이겁니다. 아, 저거 내 얘기네. 수많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봤지만 저게 내 얘기다 라고 공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매 에피소드마다 주인공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격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들은 참 나약한 캐릭터들이거든요. 남자가 쪼잔하게 이것저것 투덜거리고 여자는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자랑과 무의식적인 실언에 상처받고 혼자서 계속 속앓이만 합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농담에 상처받고 또 그걸 혼자서 계속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주인공 염창이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한마디, 너는 끔찍하게 촌스러워 라는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다 쿨하고 멋져야 하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고 누군가 실언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극복해내는 캐릭터들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드라마 주인공들에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찌질한 모습들이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들 집이 무슨 대저택입니까? 시골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골 풍경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힐링이 됩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드라마 중간에 보시면 염기정이 넓은 마당에서 빨래 넣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장면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골에 가면 집 마당에 아예 빨랫줄이 있잖아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빨래옷을 널고 있는 상태가 참 평화롭잖아요. 빨래 넣는데 긴장감이 필요한가요? 뭐 어떻게 널어야 하나 막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널 수 있어요. 드라마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인공들을 통해서 대신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감하게 합니다. 아, 저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찌질할 때는 찌질하고 집에 도착하면 늘 입던 목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사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이렇게 공감할 것들만 보여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공감할 것들만 보여주고 끝내면 아무런 감동은 없죠. 이 드라마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우리랑 똑같아 보이는 주인공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할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11화에서 주인공 염기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연락을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에게 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오늘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염기정 씨의 사정을 아는 회사 동료들은 데이트를 오늘 갑자기 신청하는 남자가 어딨냐며 튕기라고 조언합니다. 남자가 애가 타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요. 우리는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밀당이라는 전문 용어도 있고요. 하지만 주인공 염기정은 그 동료들에게 되묻습니다. 애가 타는 게 좋은 거예요? 줄 듯 말 듯 찔끔찔끔 사랑을 왜 그렇게 조금씩 주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충만하게 주어야 하지 않냐고요. 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면서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웬만한 캐릭터들은 모두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직장 문제, 연인 문제, 또는 연인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 등등. 우리는 뭐 시청자니까 마음 편하게 그들의 찌질한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야, 염기정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염창이 너가 경기도에 사는 게 뭐 어때서? 연미정 너는 20점짜리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20점짜리라 그런 거야. 너는 너무도 소중한 100점짜리 보물이야. 시청자들은 이런 마음을 주인공에게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공들을 응원하는 게 감독이 노린 연출이었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주인공들을 응원하는 사이 오히려 주인공들은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너를 100점짜리 소중한 보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너가 생각한 것처럼 너는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너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니? 아니면 아직도 우리 주인공들의 찌질함을 달고 살고 있니? 어느새 그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드라마가 이런 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울 기법이라고 하죠.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거나 자신의 행위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듯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상담 방식을 거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딱 거울 기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도 내 모습처럼 보이니까 아, 내가 저렇게 행동했었구나. 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었구나. 차분하게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좋겠구나. 정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내 모습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드라마. 이야기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의지까지 갖게 하는 드라마.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 셋! 최고의 각본과 연출, 연기가 만났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잇는 또 하나의 나의 인생 드라마. 이 드라마는 사실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탄생시킨 박혜영 작가의 다음 작품이었거든요. 제목도 나의를 붙이면서 뭔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실제로 이 드라마와 나의 아저씨와 비슷한 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비슷한 건 뭐니 해도 술 마시는 장면들이죠.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나의 해방일지도 그렇고 주인공들 곁에는 항상 맥주나 소주 마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술과 아주 친한 나라인 거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맥주나 소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고 또 술을 마시면서 어색했던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합니다. 김석윤 감독은 이런 한국의 정서를 술을 통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드라마에서처럼 한국 사람이 매일 소주, 맥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물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시는데 그러면 병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나의 아저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주인공들이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있기에 그나마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혼자서라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친구가 있기에, 가족이 있기에, 때로는 연인이 있기에 그들에게 실컷 수다를 떨고 나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또 누구보다 많이 들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작가의 필력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이어지는 독백이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 연애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주로 연미정의 입을 통해 독백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미정의 독백을 들어보면 굳이 거창한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들,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인공의 독백으로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독백이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내가 평소에 말로, 언어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인공이 말로 설명해 줍니다.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꼈었나요? 하면서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작가의 역량입니다. 저는 박혜영 작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날 추앙해요. 날 추앙해요. 어디서 이런 단어를 생각해냈을까요? 추앙이라는 단어, 평소에는 생각도 못 해봤던 단어예요. 사랑보다 강렬하고 사랑보다 순수한 단어, 추앙. 그리고 해방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단어 해방은 자유라는 단어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예요. 어느 누가 동호회 모임을 해방클럽이라고 할까요? 아주 급진적인 단어이지만 또 그만큼 강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엄청난 신선함을 느끼고 감정이 이입됩니다. 드라마를 연출한 김석윤 감독도 엄청난 베테랑 감독이죠. 과거 예능 PD로도 유명했고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을 발탁한 안목 있는 감독입니다. 카메라 분위기나 구도는 나의 아저씨와는 많이 달랐지만 경기도의 풍경과 서울 풍경들, 그 사이를 오고 가는 지하철 풍경들까지 주인공들의 상태에 따라 무척이나 쓸쓸해 보이면서도 또 정이 가는 그런 화면들이었습니다. 말없이 어두운 구시집을 비추는 모습이라든지 주인공들의 대사에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는 마치 우리 눈처럼 아주 잘 움직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를 뺄 수가 없죠. 삼남매 연기도 정말 소름 끼치게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삼남매로 나온 새 배우들 이미지 변신 정말 잘 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전 작품 배우들로 보겠어요? 연미정을 보면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윤명주 대위를 떠올리셨나요? 염기정을 보면서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주은혜를 떠올릴 수 있나요? 근데요, 이 드라마의 진짜 카리스마 배우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씨 역할을 맡았던 배우 손석구. 요즘 가장 핫한 배우죠. 영화 범죄도시2에서도 엄청난 카리스마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구시 역할을 맡은 손석구 배우는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대박입니다. 대사가 거의 없다 보니 눈빛을 더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던진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손석구 배우가 조연한 영화 범죄도시2가 대박이 나면서 이 드라마 또한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각본, 연출, 연기가 한데 모인 완벽에 가까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그거 봤어는 여기까지였고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K-유니버스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건희쌤을 찾아주세요. If you're interested in K-Universe, feel free to contact 건희 lee. 듣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